자, 이제 철기시대. 철기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에 등장을 해요. 예, 그 한 군현을 구축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장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시기를 공부할 때 우선 여러분들 위치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수능에서 여러 나라 성장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한 문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되게 쉬운 문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 나라 문제를 딱 한 문제 쓰기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여러 나라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는 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1번 문제를 여러 나라 배치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자, 일단 갑니다. 자,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위치 중요해. 자, 먼저 여러 나라 중에 어떤 나라냐면요.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압록강변에 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쪽에 옥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동해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바로 사만이 있으니 사만은 주로 이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마한, 그 다음에 경상남도 쪽에 변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고 쪽 경주 지역에 진한, 마한, 진한, 변한 요 세 나라를 우리는 합쳐서 우리는 바로 사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위치 봐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위치 본 다음에 이 나라들의 특징을 좀 볼 텐데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렇게 한번 쭉 잘라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잘랐어. 이게 어떤 거냐면 왕이에요, 왕. 네, 왕.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쪽 부여와 고구려는요. 이쪽에는 왕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쪽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소국은요.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쪽은 누가 다스릴까? 이쪽은 군장 정도. 네, 군장 정도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라고요. 아시죠? 위치 잘 봐두시고 네, 이쪽 왕이 있다. 이쪽은 그래서 연맹왕국이라 그래요. 연맹왕국. 네, 이쪽은 이제 군장들이 좀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는데 이 나라들 위치를 한번 볼 텐데, 자, 위치 말고 특징을 한번 볼 텐데 우선 정치적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부여는 여러분들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사출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왕이 있다 그랬잖아. 부여 왕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부여 왕이 있잖아요. 그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야. 그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부여가 된 거예요. 하지만 가운데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 동서남북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군장들. 그 군장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굳이 제가 이걸 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말입니다. 그 다음이 소입니다. 그 다음이 돼지입니다. 개입니다. 그 다음이 돼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개돼지 같은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엔 여러분들 개, 돼지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분들에게 당신은 개, 당신은 돼지. 이런 호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개, 돼지 하면 최고였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요즘은 개돼지들이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왜냐면 누가 비하할 때 이런 개돼지 같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거 봐도 되면 부여.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만주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목축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한번 볼 텐데요. 고구려도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아니라 가는 있어. 가는 있는데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회의라 그래요. 여러 제자야. 여러 가 똑같아. 이 가 똑같아.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회의. 역시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요. 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오부족 연맹체.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옥저와 동해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읍군 삼로, 읍군이나
뭐 삼로나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사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만 소국들 보면 왕이 없어요. 예,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 이 지역에 좀 독특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도. 자, 소도는요. 소떼를 좀 떠올리시면 될까? 어쨌든 이거는 종교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지역이야. 그 종교적 지배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군이라 그래요. 하늘, 천, 느낌 빡 오시죠? 천군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치, 그 군장들을 뭐라고 했을까? 사만의 군장들은요, 뭐 신지, 견지, 뭐 읍차, 뭐 이런 어떤 군장들 이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도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천군은 짠 오면 바로 이것은 어떤 역할? 제사. 예, 제사장이 어떤 역할? 제사를 돌보는 거예요. 반면에 신지, 읍차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소도 천군과 신지, 읍치는 달라. 같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만을 보시면 정이 분리되어 있다. 앞에서 여러분들 단군 왕검하고 다르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쓴 단군 왕검에서는 제정이 일치였어. 그런데 이제 이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있는 이 사만속을 보니까 바로 제정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좋아요. 자, 이번 여러분들 제천 행사 너무 중요해. 당시에는 뭔가 하나가 되어서 결속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어떻게든 개인주의 되어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살려는 모습들 다르지만 옛날에는 공동체. 왜냐면 공동체로 해야 전쟁 들어왔을 때 전쟁이 워낙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뭉쳐야지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어떤 행사를 제천 행사. 좋잖아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니까 다 모여! 우리 여기서 먹고 놀면서 우리 어떤 마을을 지켜주는 우리 신을 위해서 축복을 내려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부여. 부여에는 연고가 있어요. 부여, 연고. 따라해보세요. 부연고. 네, 미안해요. 자, 그래도 안 까먹을 거예요. 부연고. 왜 안 해? 따라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육감을 다 동원하시라고요. 부연고. 끝까지 안 하네. 다시 한번. 부연고. 자, 연고. 이게 뭐냐면 환영하는 거야. 북소리 궁둥둥둥 치면서 막 환영하는 모습들. 아하, 뭔가 느낌이 와요. 연고. 고구려도 있다. 고구려 군사 동맹. 싸우잖아. 잘하잖아. 군사 동맹. 네, 그래서 동맹. 고구려엔 동맹이 있습니다. 자, 옥주에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통가. 동해도 있어요.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만에는요. 사만은 계절제. 사만에는 계절. 요런 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 단오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도 마찬가지야. 그 마을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한 해 농사 잘 지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금 이제 가족 단위로 지금 이제 파편화된 거지. 좀 더 분리가 된 거. 뭐 요즘은 뭐 가족 단위에서 그냥 한 명씩 떨어져가지고 지금 추석 되면 난 여행 가야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한 나라, 예, 한 지역 이게 통째로 이렇게 행사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풍습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는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옥제. 자, 서옥제. 뭐 쉽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이건 서방님의 집?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저 결혼할 거예요. 장가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따님하고 살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면은 그 여자 집 뒤에 서옥을 짓고 거기서 살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랑 비슷해? 대리사위랑 많이 비슷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조선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 있다 보니까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시집 간다. 나 시집 가.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집 간다가 아니라 장가 간다. 장자가 뭐냐면 장인어른 장자. 장인어른의 집에 간다. 장가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서옥지도 마찬가지로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 가야지. 그래야 서옥에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일반화된, 고착화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볼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는 일도 훨씬 빈번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간다라고 쓰는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다분히 조선적 마인드, 그런 데서부터 연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생각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옥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옥조는 정반대예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여러분들 기억나? 민자 들어가는 거 바로 청동기, 민문이, 토기, 문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며느리 아직 어리다는 얘기야. 아주 어린 아이를 그냥 남자 집에서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민며느리제. 이게 사옥제나 민며느리제 다 이유가 뭐냐면 여성의 노동력. 이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결혼 안 한다. 다른 족과 결혼한다. 그래서 족외혼이라는 게 있다. 뭐 결혼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습만 볼게요. 부여의 풍습 중에서 독특한 게 있다면 일책 12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책 12법은 뭐냐면 내가 볼펜 한 장 훔쳤어. 걸렸네? 그럼 12자루를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게 있으면 12배로 보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구려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여와 고구려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여에서 주몽이 나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고구려잖아. 그러니까 많이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풍습 1책 12법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옥조에서는 여러분들 가족묘라는 게 있어요. 가족묘. 옥조에서는 가족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 뼈들을 모아요. 가족들 뼈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장사 지내는 그런 가족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해에 여러분 책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책이 나오네.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을 이렇게 그 족이 있는데 하나의 어떤 시족이 있는데 다른 시족, 다른 부족을 침범한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제도, 이런 책화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경제적으로 보면요, 특히 사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사, 이런 것들이, 남쪽이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여기서는 사망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다.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특히 이 변화 하나 한번 볼게요. 이 변화는요, 철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철을 낭랑이라든지, 그 다음이 일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철들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철, 변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이게 지금 저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가 많이 비슷해요. 근데 특히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공, 요거는 이제 박달나무 단이라 그러죠. 이제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짧은 활이 있어요. 그런 짧은 활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굉장히 잘 쏘여지는 어떤 그런 활이 있습니다. 서양의 활에 비해서 좀 짧잖아요. 우리나라 활이 어떤 그런 전통적인 활입니다. 단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하마. 과하마. 요거는 뭐냐면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조랑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과 같은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 쪽에 옛날에는 바다표범들이 굉장히 많았구만. 그죠? 하긴 그래. 독도에만 해도 여러분들 19세기, 20세기 거의 일제강점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강치라고 해서 그런 어떤 물개류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더 멸종되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역의 특산물이었다라는 거 동해 쪽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첫 강에서 배운 게 무려 70만 년의 역사야. 구석기부터 지금 기원전 다 배운 거야. 여러분 우리 그 시기 구분에 보면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뉘잖아요. BC와 AD로 나뉘는데 BC 무려 70만 년 역사, 구석기부터 철기 시까지 다 배운 거야. 대박이죠, 여러분들? 한 시간 만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AD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1년, 2022년, 이제 2000년 범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2000년 범주에 들어와 있는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출발하는 그 역사를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70만 년의 역사, 긴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역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를 살던 사람들도 이 시기의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자꾸 그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사람들. 저는 그 주먹도끼 하나에도 그들만의 지혜가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연습들을 한번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아노 도미니 바로 AD 삼국시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